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일빈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약물이 성욕을 정말 떨어뜨리느냐? 팩트 체크부터 하면은 맞습니다. 정신과 약물이 성욕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두뇌, 대뇌 쪽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두뇌 활동에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각각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 일에 착수를 할 거잖아요. 항상 그 일의 시작점에 있어서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파민이 그 모티베이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이거는 우리가 흔히들 행복 호르몬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이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각종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 혹은 주어지는 업무를 잘 해야 되고 하는 책임감이 주어지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각성이 되어야 돼요. 몸의 텐션을 끌어올려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각성, 신경 전달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만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성행위라는 것도 하나의 태스크라고 봤을 때 거기에 돌입하기 직전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죠. 성적 흥미를 느끼고 내가 성행위에 참여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일단 거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 바로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적 흥미 자체가 감소되어 있고 전혀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이거는 성적 그 행위에 있어서의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줘요. 그러니까 성행위라는 것도 가만히 편안하게 하는 그런 태스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각성 상태, 고도의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많이 분비되는 게 또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런데 이런 각성 상태, 성적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세로토닌은 이 성적 흥분 상태를 이렇게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각성이 끊어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로토닌은 안정 호르몬이긴 한데 행복 호르몬이기도 하고, 근데 성행위에 있어서는 뭔가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추 뭔가 조금씩 퍼즐이 끼워 맞춰지죠. 우리가 만약에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항우울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항우울제 성분 중에 세로토닌 계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계열의 약물을 복용을 했어요. 그럼 성적인 어떤 반응이라든지 감수성, 그런 각성 상태,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발기, 그리고 오르가즘과 사정, 이제큘레이션, 이거거든요. 발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관여가 되어야 돼요. 발기가 잘 되려면은 도파민 활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노르에피네프린 있죠? 이 물질들을 또 두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알파 그룹, 베타 그룹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알파 그룹이 활성이 또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발기가 됩니다. 도파민도 높아지고 노르에피네프린 중에 알파 그룹들도 활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오르가즘과 이제큘레이션, 사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여기서는 이제 세로토닌이 있죠. 세로토닌 활성이 매우 억제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오르가즘이 느껴지고 사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죠. 항우울제 세로토닌 계열들을 먹게 된다면은 그 오르가즘과 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실제로 환자들이 성적인 절정감, 오르가즘을 잘 못 느끼겠다. 혹은 사정이 잘 안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기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적인 반응과 행동 단계에도 역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기능과 그런 성적 반응에 불만족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과연 우리가 항우울제나 이런 거 먹었을 때 성적인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약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부작용이라는 것은 초가상간을 태울 정도로 우리가 번지게 놔둬서는 안 돼요. 약을 다 끊고 치료를 끊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논문들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프랑스에서 예전에 항우울제 복용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 항우울제를 먹다가 성적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정도의 환자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 약을 먹으면서 언젠가 이런 성적인 부작용들이 해결이 되겠지 하고서.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걸 자연관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한 6개월까지 항우울제 그냥 먹으면서 성적 부작용이 있어도 특별히 의사한테 보고 안 하고 혼자 견딘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환자들 중에 한 6%, 7% 정도만 이 성적 부작용이 해결이 된다고 해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성적 부작용이 있으면은 이 자연관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주치의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택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을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보기도 하고, 이걸 드럭 할리데이, 그래서 약물 휴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면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게 훨씬 제일 많았죠. 쓰던 약에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약들이. 그럼 다른 신경 전달 물질 조합의 약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 어떤 분들은 무작정 비아그라를 찾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항우울제나 이런 다른 정신과 약물들을 다른 약물로 변경한 후에 이렇게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정신과 약물 먹었을 때 성적 부작용 일으킬 수 있다. 단 그것이 약물을 금지해야 될 정당한 근거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한 성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의사,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약물을 변경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